우리가 살다 보면은 네.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상담을 잘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병원하고 법원, 뭐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을 가급적 안 가는 게 좋겠지만 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다 해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 변호사님들 많고 이 변호사는 항상 여러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담을 또 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게 이제 저희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지 변호사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오해를 좀 씻어버리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뭐 저희 사무실도 좋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일단 가세요.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은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뒤늦게 그거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종합검사를 받아서 그걸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고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법도 미리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고 또 만약에 무슨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이혼 사건도 그렇고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러면 초기에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은 가까이 있고 변호사는 여러분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선임 시에 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이제 뭐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과연 나한테 가장 적절한 변호사인가? 그게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좀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경력을 좀 보시고 경력이 좀 얼마나 됐느냐. 뭐 경력이 가급적이면 좀 오래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엔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전문 분야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건을 얼마큼 했는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해보시고요. 또 변호사랑 직접 이제 이제 그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건데 가급적이면 그 변호사 사무실 직원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원분들은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랑 직접 상담하고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은 좀 깊은 상담이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변호사 이제 사무실 직원하고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직접 상담을 해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시고 또 한 번 상담했는데 조금 이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전화한다든지 다시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물론 이제 상담은 이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전화 상담은 보통 이제 무료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인터넷 상담, 전화 상담인데 방문 상담은 유료 원칙입니다. 저희도 변호사 회 자체에서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권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상담이 뭐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비용 들여가지고 상담 받으면 조금 더 충실한 상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 할 변호사의 유형이 있을까요? 혹은 뭐 나랑 잘 맞는 변호사 찾기? 네, 뭐 다들 변호사님 훌륭하신 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 간에도 친구 간에 궁합이 있잖아요.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도 궁합이 있거든. 잘 맞는 변호사가 있고 잘 맞지 않는 변호사인데 본인과 좀 성향이 비슷한 변호사가 이제 많이 이제 사건하다 보면 변호사랑 그 의뢰인하고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변호사의 성격이 어떤지, 나한테 잘 맞는지. 그리고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뭐 암 3기다 말기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고치니까 그냥 빨리 치료만 받아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 아니니까 무조건 맡겨라. 무조건 이긴다. 100% 승소한다. 근데 여러분 100% 승소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사건도 이 변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꿔줬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확실해요. 증인도 있어요. 재판하면 당연히 이겨야겠죠. 근데 승소 안 되고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 차용증이 있는지 아니면 뭐 시효가 지났는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재판이 승소가 될 수도 있고 패소가 될 수 있는데 100% 무조건 이긴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게 좀 너무 이 사건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쉬운 사건은 없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00% 이긴다 이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증거를 마련하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걸 뒷받침하면서 증거를 내서 승소의 가능성을 높여야지 무조건 이긴다 그거는 좀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억울한 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법무법인은 어떤 사무실인가요?
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혼 전문, 가사 전문이고 요즘에 이제 변호사님들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 전문과 이혼 전문 두 가지로 이제 전문 분야가 한대 있는데 제가 또 이혼 사건, 가사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력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 이혼 사건과 이 가사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가정과 관련된 그런 분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은 또 이제 변호사님 여자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제가 대표 변호사고 상담은 제가 좀 직접 해드립니다.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또 이제 대표 변호사와 또 담당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법률적인 또 실무 지식이 풍부한 그런 이제 저희 직원이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어떤 대표와 그다음에 담당 변호사 그리고 이제 직원이 여러분께 이제 충분히 법률적인 지원을 해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상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그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상담하는 게 원칙이고 또 변호사님 직원이 옆에서 보좌를 해주고요. 또 상담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그 업무용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또 휴대폰으로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다각도로 여러분의 이제 억울한 점을 상담해드리고 또 사건을 진행해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법률적으로 억울하신 분이 있다. 특히 이혼 사건이라든지 가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받고 싶다든지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거나 또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면 저희가 여러분께 충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제 억울한 일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변호사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꼭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또 본인에게 이제 맞는 적합한 변호사님을 이제 선임을 하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사건만 맡기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변호사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변호사도 사람인 이상 너무 또 변호사님은 또 뭐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또 변호사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호사랑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이제 여러분께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상담한다든지 또 그리고 수시로 이제 방문하는 게 좋아요. 매일 와서 이제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변호사님들하고 이제 그 사건 진행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 변호사들도 법률 전문가지 사실관계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혼 사건이다 그러면 뭐 결혼생활 10년, 20년 동안의 일을 변호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사자가 대화를 많이 해야만 변호사가 이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랑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증거거든요, 여러분.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거를 이제 밝힐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확보한 그 증거에 따라서 재판이 승소가 됐고 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이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또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변호사 선임법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부지런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상담도 해보시고 변호사님 찾아보시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으시면 또 그 변호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신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는 증거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